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전과사범 이재명이가 큰일 나게 생긴 것이 아니라 전과사범 이재명 진짜로 큰일 났으며 한국의 충격 상황, 미국 이재명 제거를 위한 전략 본격 시동이 걸렸으며 진짜로 큰 것이 왔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얼마 전 수개월을 끌었던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미국 정부의 팩트 시트 발표로 뭔가 일단락된 듯 국민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이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군관을 선물하더니 난데없는 핵 추진 잠수함 거론 등 경주 난장쇼 이후 좌파 정부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국정 지지율 또한 소폭 올랐다는 여론조사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의 그런 자화자찬 뒤의 실상은 어떠합니까? 지금 대한민국에는 국제통화기금, IMF, 외환위기 때보다도 더 심각한 대공황급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한국의 충격적인 상황, 미국은 웃고 있으며 여기서 미국의 본격적인 전략이 시동이 걸렸다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을 제거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 본격 시동의 그 의미는 어디서부터 찾아야 하겠습니까? 바로 경주에서부터 찾아야 합니다. 이재명이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금관을 선물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에게 야구 방망이를 선물했습니다. 그 많은 선물 중에 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야구 방망이를 선물했겠습니까? 또한 얼마 전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 이재명 정권은 향후 2주에서 6주 내에 엄청난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모든 경제적 위기의 그 뒤에는 바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칼을 빼들고 본격 시동에 들어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유가는 이미 1,800원을 찍었고 칼국수 한 그릇에 11,000원 시대가 열렸습니다. 국밥은 10,000원 선을 넘어섰고 커피 한 잔 값도 치솟고 있습니다. 해외여행 나가는 사람들은 환전을 하다가 기겁을 하고 있고 유학생들은 생활비 감당이 안 된다며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기업들은 환율이 10% 오를 때마다 수천억 원씩 순이익이 증발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은 환율이 10% 오르면 3,900억 원이 날아갑니다. 전방위적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지고 있으며 그런데 MBC에서는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가 엔저 정책을 쓰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감싸기에 급급한 나머지 일본 탓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궁색한 변명이요 가소로운 잔머리 굴리기입니다. 이미 한국의 환율 정책, 외환 시장에는 미국이 깊숙이 관계되어 있으며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자 이재명 정부는 환율 방어를 위한 공식협의체,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한국은행, 국민연금공단을 구성하고 지난 24일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 회의에서 주로 전략적 환해지와 함께 한국은행과의 외환, 스와프 계약 연장 확대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환해지란 미래의 환율을
현재 시점에서 고정해 놓고 그 환율로 외화를 사고 팔기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전략적 환해지는 국민연금의 해외 자산 중 환해지의 비중을 10%까지 높이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전략적 환해지란 한마디로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 달러를 외환 시장에 내다 팔아서 달러 공급량을 늘리는 방식입니다. 지금 현재 금융 전문가들은 이러한 대한민국의 원달러 환율 급등은 IMF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으며, 이 원달러 환율 급등에도 미국이 깊숙이 관여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권의 전략적 환해지는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국민연금이 향후 얻을 수 있는 환차익을 포기함으로써 수익률이 저하돼 국민 노후 자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 방법은 결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환율의 원인인 내수 침체, 성장률 둔화 같은 국가 경제의 기초 체력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한 환율 안정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환율이 오르는 근본적 이유는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화 수요가 줄어들고 달러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매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경상수지 흑자라고 이재명 정권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수출이 잘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달러를 많이 벌어들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정상이라면 환율이 안정돼야 합니다. 그런데 환율은 매일매일 폭등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일까요? 달러를 벌어들이는데 달러 유입이 줄어든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답은 뻔합니다. 답은 뻔합니다. 달러를 벌어들인 기업들이 원화로 바꾸지 않고 있다는 충격적인 실체입니다. 한국에 투자했다가 이재명 정권 때문에 망할 것 같으니 지금 기업들은 달러를 벌어 미국으로 전부 다 빼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은 이재명이 막아놨고 코스피는 인공지능 AI 거품 노름에 왔다 갔다 하니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미국 주식 사는 서학개미가 된 것입니다. 이재명 리스크가 만든 기현상입니다. 이러한 충격적인 원달러 급등 상황에서도 주식 전문가들은 이미 미국의 큰 손들이 움직이고 있으며 미국의 큰 손들에 의해 한국의 주식시장에서 엄청난 달러가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의 주식시장에는 미국의 전략적 투자자들이 손을 댔으며 이미 그들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만든 달러 유출의 덫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통화 남발입니다. 이재명 정권은 역대 어느 정권보다 빠르게 돈을 풀고 있습니다. 원화가 많이 풀리는데 원화 가치가 보장되겠습니까? 한국이 비기축 통화국 중 재정 적자 1위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둘째, 중국 저가 상품 공세입니다.
알리, 테무, 딥시크 등이 들어와 우리 기업을 쓸어버리고 있습니다. 구제금융 신청한 기업들 절반이 신청 사유를 중국 저가 상품 때문이라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쓰러지니 달러를 벌어들일 주체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노란 봉투법을 비롯한 반기업 규제입니다. 한국에서 기업하기 힘드니 지금 미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즉, 달러가 대대적으로 유출되는 것이 대현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 한미 무역 합의 참패로 연 200달러를 미국에 강제 투자해야 합니다. 우리의 외환 보유고 가용 자금이 65억 달러인데 200억 달러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돈을 찍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미 200억 달러 미국에 투자해야 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재명 정권을 향한 발톱임이 드러났습니다. 이 네 가지 덫이 동시에 작동하면서 지금 환율이 폭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대외적 요인이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미 금리차 때문에 미국 달러가 강세인 것은 맞습니다. 엔화와 위안화가 약세로 가면서 원화도 동조화 된다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우리나라 환율 상승률은 거의 압도적입니다. 계엄령 때 잠깐 올랐다가 금방 회복됐던 것과는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은 상시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 충격적인 실체가 우연이겠습니까? 전부 다 이재명 리스크 때문에 생긴 대외적 요소입니다. 친중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이재명을 지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압박하고 강력하게 조이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아르헨티나의 밀레이 정권에는 통화 스와프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권에게는 통화 스와프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무역 합의를 거부하자 정권을 교체시켰습니다.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행정부는 이재명에게 금융과 무역으로 강하게 압박하고 있으며 환율이 오르면 국민들이 고통받고 고통을 받으면 이재명을 원망한다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경주 정상회담에서 이재명에게 야구 방망이를 선물했으며 그 야구 방망이가 의미하는 충격적인 압박들, 그것이 한국의 충격 실체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외환시장이든 또 오일 시장이든 나아가 부동산 시장이든 대한민국의 여러 충격적인 상황에 미국이 전략적으로 시동을 걸었으며 이재명 정권을 제거하기 위한 미국의 거대한 전략들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야구 방망이를 들고 이재명을 때릴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때리려고 이재명 정권을 향한 여러 가지 압박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는 참혹합니다.
물가 상승, 수입 비용 상승, 유가 상승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원자재 값이 올라 장사가 안 된다고 울부짖고 있으며 배송비가 올라 마진이 깎인다. 건설 비용이 올라 부동산 시장도 얼어붙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경기 침체를 부르고 있으며 한마디로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안보 위기와 맞물릴 때 가장 위험하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아돌프 히틀러가 나온 독일의 초인플레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교과서에 실릴 것입니다. 그것도 최악의 위정자로 좌파 정책을 쓰면 주식시장, 외환시장, 부동산시장, 무역시장 4개가 한꺼번에 박살날 수 있다는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부동산은 현금 부자들이 밀어 올려 5년 만에 최고가를 찍었고 소확개미는 달러 시장으로 빠져나가고 환율은 폭등하고 무역은 합의 참패로 기업들이 이탈하고 코스피는 박스권에 갇혀 언제 폭락할지 모릅니다. 4개의 시장이 동시에 무너지는 전무후무한 경제 참사가 지금 시작된 것입니다. 이재명은 이 모든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탓을 하고 계엄령 탓을 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는 게 윤석열 때문이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엄령 때보다 지금의 상황이 훨씬 심각하다는 사실을 그는 어떻게 설명할까요? 실질 실효 환율 지수가 2009년 이후 최저치라는 사실을 그는 어떻게 설명할까요? 이재명이 집권한 이후 줄곧 환율이 치솟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답은 이재명 리스크입니다. 이재명의 친중 정책, 반기업 정책, 통화 남발 정책이 만든 대참사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금융과 무역으로 이재명을 압박하는 것은 바로 이재명을 제거하겠다는 의지인 것입니다. 환율 1,500원 돌파는 시작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재명이 버티면 버틸수록 국민들의 고통은 커집니다.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재명을 심판하지 않으면 우리는 IMF 때보다 더 심각한 대공황에 정말 대한민국은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과 행동이 좀 더 빨라지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우리 국민들 이재명 때문에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행동해야 합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